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66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화창한 봄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고 이제 따뜻한 이런 계절이 됐습니다. 아, 휴일 잘 지내시고요. 오늘 저와 같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소송과 협상 이 두 키워드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이러한 기법들, 기술들, 이 힘이 바로 소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협상인데요. 제가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안에 협상에 관련된 시옷, 이응, 지읒, 치읒트 책 뒤편에 있습니다. 이 법칙이 기본인데요. 이 법칙을 잘 기억하시고 더 많은 지난주에 65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더 많은 부분들을 교재를 통해서 또 협상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내용 증명 발송부터 부동산 가압류, 부동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한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66강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페이지가 252페이지인데요. 252페이지 전에부터 우리가 협상에 관련된 조정 기일 잡는 이러한 내용 갖고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원고가 해결하기 위한 수순 진행하면서 타 공유자의 지분에 채권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등재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경매에서는요, 이러한 가압류라든가 근저당, 가등기 같은 것들이 타공유자 지분에 있을 때 우리가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요, 이 인수지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 물건들을 바로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보통 경매에서는 말소기준 권리 다음에 있는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과 같은 이러한 제한 물건은 소멸주의에 의해서, 소재주의에 의해서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할 경우에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쌍방 간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요. 바로 이 형식적 경매로 진행하게 됐을 때, 이 서로 간의 제한 물건 때문에, 입찰자가 바로 그 제한 물건, 지금 말씀드린 2억에 상당하는 이 금액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입찰 참여 금액이 점점 저감되고 낮아지면서 내 지분, 또 타공이자의 지분, 배당금이 점점 적어지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방어하는 방법,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요, 지분 경매의 큰 업그레이드 사항까지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공부를 바로 이 일일 특강 내지는 실전반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이러한 내용들 숙지하는 기본으로 오늘은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우리 제자분이 이렇게 제 메일에다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준비 서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혜와 추론, 그리고 성실과 신뢰로 항상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매로 지분 물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2018년 7월 10일 날. 그러다 해결을 혼자 이제 우리 실전반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 이제 낙찰받은 거죠. 교수님의 탁월한 지분경매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행한 현물 분할 소송입니다. 소송 접수 후 답변서를 받았는데 하해 또는 조정 의사가 있으며 전화나 어떤 연락 있는데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화해
또는 조정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는 충남에 있는 거고요. 감정가가 1,500만 원짜리를 930만 원에 61%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전체 지분의 5분의 1에 해당되고요. 현재 밭으로 사용 중에 있고 이러한 물건을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아서 협상가 3천만 원 부풀려 말하기를 제시하면 어떨까요? 1,500만 원인데 900만 원에 받았는데 3천만 원 이렇게 너무나 얼토당토하게 세게 부르게 되면요, 이 협상 자체가 깨집니다. 협의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1,500만 원에 낙찰받은 물건이니까 감정가가 1,500 정도 되니까요, 2천만 원 정도를 제시해서 부풀려 말하기, 협상에서 말하는 부풀려 말하기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천만 원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장을 접수한 후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원고가 답변서를 받고 나면 준비서면을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요, 그 전에 준비서면에 조정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부풀려 말하기라든가 이런 전략을 갖고 좀 적어주시고 가는 게 이러한 조정하는 데도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이 준비서면을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면요, 아예 쓰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에 임해가지고 그 조정실에서 직접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금년 3월에 가압류 2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현물 분할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현물 분할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또 현금, 이 형식적 경매에서 이 배당을 받는 데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전사라는 게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현물 분할할 때 전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공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사는 뒤에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물 처리 방법을 몰라서 지연시키다 보니 타공유자의 보전 처분이 실행되었네요. 바로 이런 것들 타공유자의 이 지분의 제한 물건들, 아까 말씀드린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그리고 근저당과 같은 이러한 물건들이 올라오지 않게, 올라오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먼저 공부를 했으면 낙찰받고서 바로 공유물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타공유자 지분에다가 올려놓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가압류들이 올라오지 못하고요, 또 올라오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요즘 6월 1일부터 신고제로 이제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잠깐 다루고 이 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에 이런 6월 1일부터 전국이 아니고요, 수도권 또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이런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요, 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또 이러한 입법 개정안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도지
도, 뭐 이런 지역의 군,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 뉴스를 접한 분들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6월 1일부터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신규나 갱신도 모두 신고해야 되고요. 이런 계약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6천만 원, 30만 원 이상의 이러한 금액을 잘 외워두셨다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동 서명해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이 한 명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한 명이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뭐 쌍방 간에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한다 해도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어떤 계도 기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시행이 점점 부동산 투자하는데 제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게끔 자꾸 제도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의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현물 분할을 위한 청구 취지, 공유 분할 소장입니다. 많은 부분을 보셨지만요.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나홀로 소송에 의해서 이러한 소장을 만들어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원고 보통 이렇게 우리 제자분들 같이 투자한 분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피고는요, 지금 5명인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해가지고 가지를 붙여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피고들을 특정해 주셔야 됩니다. 꼭 여러 명일 때는요, 피고 1, 피고 2 이렇게 번호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청구 취지는 현물 분할이기 때문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내 가 부분을 원고, 1, 2, 3, 4, 1의 각 연결하는 이 부분, 나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청구 원인에 대해서 이 청구 취지가 바로 현물 분할의 청구 취지인데요. 교재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현물 분할에 의해서 이러한 청구 취지, 소장을 내실 때는요. 똑같이 이러한 형식으로 내셔야 됩니다. 지금 25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청구 원인은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공매로 이렇게 사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로 낙찰받은 후에 바로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나는 10분의 2의 지분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먼저 쓰셨고요.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홀에 제출하게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동산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있을 때는 먼저 현물 분할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물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을 형식적 경매에 의한 이러한 배당을 받는 형식적 경매 신청에 의한 이러한 바로 공유물 분할 소장을 제출하시게 되면요, 이거에 대한 근거 또 이유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근거에 대해서 좀 원고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아주 난감한 사항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지분 경매에 대한 공유 지분 해소 문제는 먼저 현물 분할이 우선인데, 여기와 같이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바로 이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또
형식적 경매에 의한 배당을 받게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청구 취지 1항과 같이 분할해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요.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니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갑제 1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터 이러한 서류를 전부 제출하게 됩니다. 원고가 소장 제출 후에 제출받은 보정서 내용인데요. 이 보정서 내용대로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 변경하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정 관련 명령을 받았는데요. 과단위 공유물 분할 소송의 사건 부호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고 1명, 피고 4명이 있는 이러한 내용에 바로 이런 지분을 낙찰받게 됐는데요. 여기서 바로 보정기한 내에 보정해라, 7일 이내에 해라, 청구 취지 1항에 현물 분할을 구하고 있는 바, 분할을 구하는 가나 부분의 각 면적을 특정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이와 같이 보정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보정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면적을 특정해라. 그러니까 가 부분이 얼마, 몇 제곱미터고 나 부분이 몇 제곱미터인지 특정해라. 이런 간단한 보정도 나오고요. 우리가 보시면 보정 내용 중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내용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보정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정서 안 받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특정하라 그러기 때문에 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이와 같이 제출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여기 보시면 149.2제곱미터 이와 같이 254페이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 지분경매 이 관련해 가지고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 소송 협상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노란 책 표지가 있는 이 지분경매 검색하셔 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1일 특강이 있는데요. 이번 4월 달에 있는 4월 27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이 처음 접하신 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2번 정도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이 극대화돼서 아주 나에게 수익을 많이 안겨줄 만한 이런 물건을 선택하는 요령 같은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등록비가 5만원인데요. 1일 특강 4월 27일 화요일 있습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있는데요.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지분경매에 대한 이런 눈이 띄고 또 좋은 물건 또 해결하는 순서,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단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숙지해 나갈 수 있는 1일 특강이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21일 날 수요일 이 진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21일 수요일 날도 실전반 강의가 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만의 이러한 평생 직장을 얻을 정도로 이 지분경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6개월에 400만 원이고요. 홍봉기 사무총장님 이 전화번호 010-3033-9074 교대역 13번 출구,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같이 있습니다. 교대역은 2호선하고 3호선 같이 가기 때문에 1번 출구, 13번 출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노하우에 관련돼서 공부하고 싶은 분은 매주 수요일 있는 실전반, 그리고 1일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1일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깊은 노하우를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또 전사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